콘테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 아주 화끈했습니다. 예, 비테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했는데 골도 양팀 합쳐가지고 5골 나왔습니다. 3대2로 토트넘이 이기긴 했는데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퇴장자도 엄청 나오고 손흥민 선수 골 넣고 해리케인 완전 다른 선수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엄청나게 막 몸 던지고 이게 맞아? 우리가 알고 있던 토트넘? 역시 콘테 감독이 오자마자 팀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구나.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고 콘테 감독도 이번에 경기 끝난 다음에 비테스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토트넘을 이렇게 좀 끌어가려고 하는구나. 토트넘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코멘트를 좀 해가지고 그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비테스의 경기 끝난 다음에 콘테 감독이 한 공식 인터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앞으로 경기를 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콘테 감독다운 그런 멘트죠. 끝장을 볼 때는 끝장을 봐야 돼. 지난번에 앙리하고 약간 결이 같습니다. 나는 내 말 안 듣고 팀 분위기 해치는 선수는 죽여. 뭐 이런 얘기죠. 역시 다시 한번 뜨거운 승부욕.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만약에 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 하면 안 돼.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설렁설렁 하면 안 돼. 끝까지 골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야지. 이번 봐. 그러다 보니까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2까지 추격을 당하잖아. 난 이런 거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다시 한번 강인함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건 뭐 콘테 감독의 어떤 캐릭터잖아요. 근데 요런 인터뷰 이어졌던 거는 그래 토트넘에 특히나 이게 좀 문제지 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있었고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는 2골을 내줬고 상대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제 하루 동안 준비해서 에버튼과 상대를 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수비적인 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많은 분들도 다 생각하시는 문제죠. 토트넘이 이번 그 비테스와의 경기 때 콘테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 때 그래 이렇게 해리케인이 달라지고 몸을 던지고 루카스 모우라 막 뿜뿜 올라오고 손흥민 선수 막 골 넣고 그래 이러면은 공격은 좀 괜찮아. 뭐 또 결과적으로 3골을 좀 만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수비네. 예. 이거 수비는 진짜 좀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콘테 감독의 축구가 뒤에서부터 탁탁탁 만들어 나오는 축구를 하는데 수비도 불안하고 만들어 나오는 거 좀 약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얘기를 수비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콘테 감독도 수비를 콕 집어서 나 이거 개선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이 정도면 그래 괜찮은데 수비는 문제. 토트넘의 현재 문제는 역시 수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이번 비테스와의 경기 때 토트넘의 백스리 섰잖아요.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벤 데이비스가 나왔고 에릭 다이어가 나왔고 로메로 이렇게 3 선수가 섰습니다. 물론 이번에 어떤 실점이라든지 수비 불안을 이 백스리 3명의 수비수들에게만 온전히 묻는 건 좀 그렇죠. 허리 쪽도 그랬고 다른 부분도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좀 불안하다. 문제가 좀 있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메로가 비테스와의 컨퍼런스 리그에서 퇴장당했는데 그럼 이번 주말 못 뛰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유럽 대회에서의 징계는 프리미어 리그로 연계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흔들렸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선수를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에는 자원이 수비 쪽이 많진 않아요. 지금 센터백 자원으로는 조 로든 있고요. 다비손 산체스 있습니다. 바꿀 선수가 마땅치 않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윙백을 놓고 보더라도 레길론과 에메르송 로얄이 비테스 경기에 뛰었는데 여기를 많이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뭐 도어티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뭐 윙백으로 전환시킬 수 있잖아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부상으로 이 경기 뛰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하고 변화를 어쩐 식으로 주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될까? 선수가 부족한데.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콘테 감독도 얘기했지만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에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난 그것 동안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토트넘이 이번 주말 일요일 밤 11시에 에버튼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두 팀 다 또 승리가 굉장히 절박하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9위, 9트넘이고요. 에버튼은 10위입니다. 10버튼인데 두 팀이 지금 이게 순위가 한 계단 차이잖아요. 승점도 1점 차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딱 맞닿아가지고 아주 치열한 승부가 될 수밖에 없고 두 팀이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홈팀 에버튼 같은 경우는 베니테스 감독이 요새 그 에버튼 팬들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막 야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바로 직전에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의 팀하고 싸웠는데 거기 졌잖아요. 에버튼이. 그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그 전에 웨햄, 와포드, 울버햄튼 이렇게 최근 프리미어리그 3연패 당하고 있습니다. 순위도 원래는 높았다가 쭉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긴 마지막이 한 달 반 정도가 됩니다. 9월 25일 노리치와의 홈경기 때 이긴 게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지금 승리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에버튼이 왜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냐 놓고 보면 부상자가 너무 많긴 해요. 막 진짜 헤딩볼 잘 넣었던 칼버트 루인 지금 부상 중이죠. 미드필더 두쿨의 부상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센터백 예리미나도 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백인 리카디뉴 같은 경우도 부상 여파가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 출전 지켜봐야 되는데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격 쪽에 브라질 출신의 그 히샬리송이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서야 선발로 복귀했어요. 원래 부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폼이 뭐 아주 절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여파들이 있으니까 에버튼이 좀 최근에 어렵다. 뭐 문제는 뭐 토트넘도 그러지 않습니까? 토트넘도 프리미어리그 지금 뭐 비테세와 경기 때 이긴 거지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지난번 맨유에게 홈에서 0대3으로 그냥 작살난 거 아닙니까? 눈치 없었던 그냥 호날두가 또 기사회생을 솔샤를 시켜준 건데 그런 거 포함을 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를 지금 당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에버튼 입장에서도 반전이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맞대결에서도 사실 토트넘이 부담감이 좀 있어요. FA컵을 포함을 해가지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이제 2경기 총 최근에 만났던 3번의 경기에서 에버튼이 토트넘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2승 1무 무패. 올 초에 있었던 FA컵에서는 엄청나게 서로 골 주고받으면서 5대4로 에버튼이 이긴 적도 있습니다.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에버튼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죠. FA컵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에버튼과의 경기 9경기를 소화했거든요. 여기서 3골과 6개의 어시스트 모두 9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9경기에서 9개의 공포 그러면 경기당 하나는 따박따박 공격 포인트를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에버튼에게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에버튼에게 좋았고 해리케인 몸을 던지면서 확실히 콘테 감독 아래에서 나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걸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플레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고 루카스 모우라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공격은 이대로 뭐 이번 주말 에버튼 경기도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건 수비입니다. 수비가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방향은 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선수의 교체도 있긴 있을 겁니다. 선수를 살짝 바꾸겠죠. 뭐 체력 안배도 좀 해야 될 거고 또 문제점을 위해서 선수를 좀 바꾸긴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를 바꿔줄 만한 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는 전술 포메이션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비테세와 경기는 3-4-3이었거든요. 최전방에 손흥민,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3톱을 놔둬놓고 중미를 2명 배치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수비에 대한 하중을 더 크게 가져간 것 같아요. 수비가 뭐 좋으면 3-4-3을 쓸 수도 있겠지만 수비가 좀 불안한 상태에서 중미를 2명을 세우는 것은 확실히 1차 저지선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3명 놔두고 윙백을 배치하는 3-5-2 형태로 이번엔 변화를 주면 어떨까? 혹은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콘테 감독은 뭐 3-5-2, 3-4-3 이런 것들을 뭐 유동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번 에버튼과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좀 말씀드리면 홈팀 에버튼은요 히샤르송과 그레이가 최전방 투톱으로 할 것 같고요. 4-4인데 미들은 이워비, 알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지난번 교체로 복귀전을 치렀던 파비안 데엘프가 미드필더스고요. 오른쪽에 이제 타운젠. 수비는 고드프리, 홀게이트, 마이클 킨, 콜먼, 골키퍼는 픽포드가 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원정기를 가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3-5-2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손케의 투톱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고민할 때 그러면 3-5-2를 쓰게 되면 사실 루카스 모우라의 자리가 애매해지거든요. 루카스 모우라가 또 지난번 비테세 경기 잘했기 때문에 사실 빼기는 아깝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위해서는 그런 선택도 그래서 뭐 루카스 모우라는 조커로 쓰면 되니까 선발로는 손민케인을 최전방 투톱으로 놔둬놓고요. 허리를 두껍게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스킵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 해놓고 역삼각형 형태의 약간 위쪽에 호이베로 여기에 로셀소. 이래서 약간 미드필더를 중앙 쪽에 3명을 배치하게 되면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왼쪽은 레길론, 오른쪽에 이제 에메르송 로얄. 수비도 일부 약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벤 데이비스가 왼발 다비 센터백을 콘테 감독이 선호하기 때문에 또 쓸 가능성은 있지만 한 번은 다른 옵션도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점에서 교체할 만한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이어, 로메로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산체스. 물론 이것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콘테 감독은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고요. 자, 이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는 이제 콘테 감독의 토트넘에서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입니다. 첼시에서 감독을 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했었는데 궁금해요. 지난번 비테세 경기 딱 보면서는 감독 한 명 바꿨고 손흥민 선수 인터뷰처럼 훈련 한 2번 정도 한 거다. 그래서 전술적인 어떤 변화보다도 선수들의 응징력이 상당히 커진 건데 또 약간의 훈련하고 또 약간 수정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떠한 경기 내용과 어떤 전술 또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까? 특히 이번 경기는 수비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콘테 감독도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수비를 어떠한 도대체 변화를 줄까? 포메이션을 바꿀까? 선수를 바꿀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입니다. 11시.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